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 회고록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전 보좌관 간에 여러가지 육두문자를 동원한 거의 그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볼턴 전 보좌관은 김정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낚였다. 후크가 이제 낙다라는 뜻인데 후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회고록의 제목이 그것이 일어난 방이라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한국 관련 뉴스는 그렇게 크진 않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 그거에 관한 볼턴 전 보좌관의 관찰기,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석구석에 보면 미북 정상회담 2년 전에 있었죠. 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태에 대해서도 정말 이럴 수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북 간 전체 외교를 판당고라고 이제 거기다 표현을 했는데, 판당고라는 거는 캐스터네츠 있죠. 딱딱거리는 캐스터네츠를 들고 추는 스페인의 전통 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결국 어떤 불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행태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창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나 우리 쪽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에 많이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 팩트는 아니고 그냥 볼턴 전 보좌관의 분석이다. 근데 한국의 창조물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조정할 수 있었다. 그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가지고 놀았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은 결국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김정은이 무너지기를 바랬고, 윈스턴 전 영국 총리를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독일 나치 정권의 유화책을 펼친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친서도 보내고 이런저런 비핵화를 할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치 정권이 당시 영국 정부에 우리가 침략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나중에 판을 크게 벌여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비유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비수를 숨기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 볼턴 보좌관은 미북 정상회담을 놓고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충돌을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한테 불만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바로 볼턴은 이제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주장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 비핵화 모델까지도 로드맵까지도 같이 가져와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고록이 출판이 되니까 바로 볼턴 보좌관의 그런 생각 때문에 김정은이 화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볼턴 전 보좌관이 맞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요, 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남북 간에도 협의를 했지만 미북 간에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에 가서 막혔느냐, 결국은 합의는 쉽게 되는데 문제는 검증하는 단계에 가면 항상 북한이 제대로 된 검증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대개 7분 응선 정도에서 그냥 도로 하산해야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러면 볼턴 전 보좌관은 그걸 잘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잘 모르고요. 그런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역사를 볼턴 전 보좌관은 잘 알고 있지만, 이건 그 사람이 매파냐 협상파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지는 기대를 반영해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북한의 현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볼턴 전 보좌관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했다가는 또 70% 7분 응선쯤에 가서 하산해야 된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7분 응선까지만 합의하는 게 아니고 정상까지를 다 합의를 해야 그나마 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진다 하는 것을 볼턴 전 보좌관은 확실하게 알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북한에 대해서 정상까지의 로드맵을 내놓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북한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북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등 남한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하자 계속 이런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얕잡아 본 거죠.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축혀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볼턴 전 보좌관이 얘기했듯이 자 영국이 핵 보유국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핀란드가 러시아의 속국인지 독립국가인지조차 제대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국제정세를 뭘 알고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문제를 볼턴 전 보좌관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사실일 겁니다. 영국이 핵 보유국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모르고서 어떻게 영국과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핀란드가 독립국가인지 여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EU 정상회의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도대체 핀란드 대통령을 보고서 당신은 여기 왜 왔냐 이럴 판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이거를 볼턴 전 보좌관이 폭로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2018년 6월 달에 1차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참모들은 상당 부분 그걸 반대했다는 것이죠. 아마 본인뿐만 아니고 폼페이오도 반대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홍보할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튼 존의 CD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잘 아시다시피 로켓맨, 리틀 로켓맨이라는 비난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걸리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자기 트럼프 대통령 홍보하는 미국 정상회담에 조연으로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머쓱하니까 계속 엘튼 존이 부른 로켓맨이라는 노래의 CD를 해서 사실은 이게 칭찬이었다. 이 얘기를 계속 김정은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김정은을 못 만났습니다. 그때 폼페이오 장관한테 엘튼 존의 CD를 줘가면서 김정은한테 전달해라. 그런데 김정은 못 만난 거 뻔히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묻기 전에 CD 전달했냐부터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서 김정은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조차 제대로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김정은을 만나야 CD를 전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만났다는 사실 다 보고받아 놓고 그리고 폼페이오를 보자마자 CD 전달했냐부터 물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저는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을 작년 9월 달에 잘랐기 때문에 볼턴 전 보좌관이 작심하고 쓴 회고록이니까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다소 과장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과장이 돼 있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마 반박을 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팩트는 사실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달에 김정은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자 오늘 이 합의사항을 내가 상원 인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옆에 있던 볼턴 보좌관한테 쪽지를 줘서 full of shit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에게 이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거 알맹이 없는 합의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멋있게 그 장소를 벗어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상회담을 트럼프 홍보 행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는 그냥 적당히 알맹이 없이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한 건 했다라는 식으로 미국 국민한테 전파하고 그리고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재선 선거운동에 활용을 하겠다는 사적 이익, 욕심 이것들을 볼턴 보좌관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그런데 현장에 가서 김정은한테는 우리 하부민을 상원 인준하겠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기 전까지만 자기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거 껍데기다. 근데 그 껍데기를 상원 인준을 하겠다고 김정은한테 얘기를 하니 김정은이 뭐 바본가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원했던 것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원한 것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관에 대한 비대칭성을 보였다. 외교를 보는 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대칭성,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악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외교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국익과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구분하지 못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한다는 미국 대통령 그 취임 선서 이런 거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보좌관이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김정은이 왜 그렇게 탑다운 방식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조언을 했다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추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도보다리 회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저는 주입시켰다고 봅니다. 뭐 그거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조언인 셈이죠.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걸 알려줬어야 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의 시스템 전체를 다 지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을 요구를 해와서 그때 계속 톱다운 방식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왜 그렇게 톱다운 방식을 요구했느냐? 그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서 이 비핵화를 영변 핵시설에 대한 비핵화 정도로 퉁치고 제재를 해제받고 이렇게 해서 상황을 끝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시스템에 의해서 저지당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의 합의를 할 생각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없었다는 게 지금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실질적인 합의의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설령 그렇다 쳐도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는 폼페이오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폼페이오가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조율하면 거기서는 진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는 실무 협상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변, 그럼 영변에 있는 거 다 없애고 그럼 영변 플러스 알파, 자 강선에 있는 건 어떻게 할래?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 대목에서 영변으로 대충 퉁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따져 물어? 톱다운, 내 트럼프 만날 거야. 이런 식의 회담 경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착각이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결정이 곧 당 중앙 최고사령관, 최고 영도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결정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의 우물 안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미국 시스템은 트럼프가 결정한다고 그 결정이 곧바로 집행되거나 최종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보좌진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그게 트럼프 말대로 상원에서 인준 또는 하원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북한이 착각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동안에 김정은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의 회담을 원했고 거기서 상당한 정도로 가져갔는데 제가 보기엔 볼턴이나 아니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서 이 부분에 제동이 걸려서 보다 더 정밀하게 그 협상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을 봐가면서 이게 이래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깨질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에는 김정은의 거대한 착각, 미국도 바로 북한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
이것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거를 저는 이 회고를 통해서 제가 느낌을 갖습니다. 거기에 한국도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바로 볼턴 보좌관이나 아니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CIA 국장을 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의 그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 조종하는 그 범위를 저는 벗어날 수 있고 그 조종 대상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국가의 국격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한국에는 결과적으로 다행이었다. 이런 것을 그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